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너무 이른 새벽에 고양이의 모닝콜로 인해서 괴로운 집사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고양이가 울거나 깨우는 게 귀찮아서 일어나서 밥을 주거나 간식을 주시거나 놀아주기 시작한다면요, 고양이가 바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일단은 절대 무시가 첫 번째 규칙입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밤잠을 깨운다면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러는데요. 제 질문 내용 중에 많은 분들이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자꾸 새벽에 깨워요. 고양이가 새벽에 우다다요. 고양이가 새벽에 자꾸 울어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규칙과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너무 이른 새벽에 고양이의 모닝콜로 인해서 괴로운 집사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가슴에 올라가서 지그시 얼굴을 응시한다거나 아니면 침대 위를 서성이며 주인을 밟고 다니기도 하고요. 울기 시작하기도 하고 귀를 핥는 경우도 봤어요. 지나치게 애원거리기도 하고 우다다를 막 하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주인의 새벽잠을 깨우는 행동들에 대한 첫 번째 규칙은요, 절대 무시하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침대를 벗어나셔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아니면 고양이와 놀아주는 일체 행동을 완전히 멈추셔야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요, 고양이가 울거나 깨우는 게 귀찮아서 일어나서 밥을 주거나 간식을 주시거나 놀아주기 시작한다면요, 고양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당연하게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즉, 고양이가 바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교육이나 훈련의 주체는요, 만약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돼야지요. 고양이가 주인을 훈련시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절대 무시가 첫 번째 규칙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는 저도 잘 알고 있지만은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요, 일단 무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무시해야만 하는 기간은요, 아마 그동안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고양이와 놀아줬던, 새벽에 일어나서 고양이가 밥을 줬던 그 기간보다는 아마 길 수도 있습니다. 습관에 대한 문제거든요. 두 번째 규칙은요, 잠들기 직전에 고양이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소모할 기회를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야행성 동물입니다. 그건 아시죠? 하루 종일 주인을 기다리며 혼자서 낮잠을 자다가 주인이 돌아오면은요, 생체 리듬이 본격적으로 주인과 교감하고 주인과 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온 모드에 들어가요. 즉, 사람의 생체 리듬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생체 리듬을 사람과 똑같게 맞출 수는 없어도 적어도 새벽에 깨우지 않을 정도로 사람과 비슷하게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또 아닙니다. 고양이의 생체 리듬은요, 사냥, 식사, 그루밍, 수면, 이렇게 4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져요. 이걸 한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이 기본적인 패턴을요, 고양이는요, 하루에 수차례 반복을 하면서 지내요. 사냥을 하듯이 격렬하게 우다다 하면서 힘차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 식사를 하고요. 식사 후에는 다음 사냥을 위해서 몸땅 자극을 하고 냄새를 없애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꼼꼼하게 그루밍을 하거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실제 사냥을 하는 밖에 사는 야행성 고양이뿐만 아니고요, 실내 고양이들도 이 사이클에 비슷하게 맞춰서 생활을 해요. 사냥, 식사, 그루밍, 수면, 이 4가지 패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요, 일단 집에 돌아오면 고양이와 정상적인 평소와 같은 시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잠들기 직전에 평소 하던 것보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 주세요. 15분 정도 격렬하게 놀아주시는 겁니다. 즉, 제가 놀이에서 알려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고양이와 사냥놀이, 상호작용 놀이를 실시하세요. 그 후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주기 시작합니다. 즉, 여러분이 잠들기 직전에 고양이에 밥을 한 번 더 주세요. 물론 총량은 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동안 먹어야 될 양의 일부를 떼어놨다가 마지막 잠들기 직전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양이는 그루밍을 하고 더 이상 주변에 자극이 없다 그러면은요, 즉 주인이 잠자리에 든다 그러면은요, 같이 쉽게 잠자리에 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요,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새벽에 깨우는 행위에 응답하지 말 것, 무시하기. 둘째, 잠들기 직전에 격렬하게 놀아주고 밥을 주기. 이 2가지만 꾸준히 하신다면은요, 적어도 새벽에 깨우는 행위는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린 고양이가 에너지가 넘치는 아직 1살 이전에 아니면 한두 살 이전에 어린 고양이라 그러면은요, 그래도 에너지를 미처 다 발산하지 못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주인을 깨우려는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실 같은 곳에 혼자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사료를 넣어서 건드릴 때마다 사료들이 떨어지는 장난감이라든가, 아니면 스스로 움직이는 장난감들, 아니면 박스나 터널들을 군데군데 놔줘가지고 혼자서 사냥놀이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밤 시간에도 남은 에너지를 스스로 소모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거실에 미리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요, 안 키우는 사람에 비해서 불면증으로 병원에 방문할 확률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즉,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면증이 없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지 않으세요?
실제로 2007년에 강아지, 고양이와 사는 3,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반려동물과 사는 도시 여성 1,500명과 반려동물과 살지 않는 도시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설문에는 수면 문제로 병원을 방문한 횟수나 병으로 직장을 쉬었던 경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고요. 결과는요, 놀랍게도 어떤 숙면의 유무, 아니면 수면의 질, 건강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한 횟수 등에서 월등하게 강아지, 고양이와 사는 직장 여성들이 더 건강하며 수면의 질이 좋았고 숙면을 취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재밌지 않으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을 잘못 들게 하고 새벽에 깨우는 고양이들의 행동 습성과 이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